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역시 너무 많이 올랐죠? 조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11일 연속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코스닥도 오늘 음봉이 좀 많이 나왔는데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매물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비차익으로만 2천억이 넘게 나왔어요. 어제도 2,300억, 그저께 900억, 오늘도 2천억,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음에도 좀 견뎌주다가 좀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직도 비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판 것 같지만 오늘도 매수를 했다는 거.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거의 중에 1조 원대까지 매도했다가 일부 상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특히 금융 투자를 비롯한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유발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시키고 있고, 반면에 선물을 매수하고 이런 모습이 인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인위적으로 저렇게 기관을 프로그램 매매를 해서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 주식은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뭐 반도체, 의약품 관세가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좀 조정을 보였죠. 여기 영향이 오늘 좀 데미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죠. 예상과 달리 빠르게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품목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넥스트 거래에서 50만 원대 우회에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도, 특히 외국인의 집중 매도를 맞으면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참 안타깝죠? 외국인을 비롯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700억이 나왔어요. 아침부터 마감 때까지 쭉 나왔습니다.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세는 약한데 이렇게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부터 마감 때까지 끝도 없이 그냥 매도를 치니까 반등이 없이 큰 장대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참 이런 호재가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아침부터 올라서 그냥 끝까지 마감할 때 끝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세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9월 23일도 키트루다 통과되면 올라야 되는데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일리아는 매출이 한 13조 되는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그래서 헙세팀에 의해서 두 번째로 허가를 받았다. 미국 이게 유럽, 한국, 일본 12개국에서 시험을 하고 삼상의 근거로 이번에 허가를 얻었다. 이건 뭐 상당히 좀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빠졌다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 추진 중에 있다. 아직 이제 판매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근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같이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유럽은 2025년 11월 달에 특허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질 특허까지 해가지고 제형 특허 넣어서 2027년 좀 늦어지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셀트리온이 대부분 이제 아일리아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 시장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쟁 패소로 시장 접근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아일리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조금 알테오젠하고 옛날에 같이 경쟁했었는데 삼천당이 조금 더 빨라져. 이번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이번에 에피스하고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인적 분할. 그래서 에피스 쪽은 바이오 시밀러를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바로 아일리아의 이제 그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특허에 걸려가지고 보도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이 유럽에 집중되고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에 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도주가 전 세계의 가장 큰 바이오 시밀러 업체입니다. 알테오젠하고 계획을 맺고 있는 그런 회사죠. 시밀러를 합의를 봤어요, 미국 시장. 그래서 스위스 제약회사 산도즈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사 리제네논과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은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법원을 리제네논이 내면서 지금 미국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이런 상황에서 산도즈는 뭐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로열티를 주든지 뭐 많이 주기로 했겠죠. 그래서 리제네논과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산도즈가 먹을 것 같아요. 삼성과 셀트리온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법적으로 문정이 걸리면 오래 걸려요, 이게 생각보다. 계속해서 딴지 걸거든요. 원래 바이엘하고 리제논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게 아일리아인데, 바이엘도 또 이렇게 국내 판권사를 이제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 유럽에서만 이제 치고받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시장에 알테오젠이 이제 옛날부터 추진했던 상황인데 진입을 했고, 또 SC 제형이라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또 새로운 수익원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IR이 있었죠? 인베스트 위크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여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내용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피하 주사를 하면 환자의 삶이 개선되고 특허가 연장되고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이브로자임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단은 뭐 임상 3상 결과, 키트루다죠. 키트루다 임상 3상 통해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뭐 환자도 좋고 의료진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은 그런 게 S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환율이죠. 전환율이 이제 옛날에 뭐 레포트에서 상당히 늦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잘렉스 SC 제형 출시 후 2년 후에 매출의 84%가 SC 제형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95%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키트루다는 뭐 30에서 한 40% 정도를 2년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잘렉스 같은 경우는 2년 후에 매출의 84%가 SC 제형에서 나왔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이 될 거라는 거죠. 다잘렉스의 SC 제형이 됐고, 이렇게 IV는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빠른 매출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알테오젠에 크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일리아, 이거 이제 설명 나왔죠. 아일리아를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했고요. 허셉틴도 지금 중국에서 상업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지속형 성장 호르몬 치료제, 요게 이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연평균 뭐 한 8%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지역 판권을 여기서 크리스탈리아가 가져가고 나머지 판권은 알테오젠이 가져가서 추가적인 애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화들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알테오젠의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건데, 약효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지속형 제제, 요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2027년에 이제 진입하겠다. 근데 이때라도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만 치료약 시장이 점점 커져요. 이 정도로 커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 들어와도 충분히 파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서 2027년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은 약효가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기존에는 이제 뭐 주 1회, 뭐 마흔자로도 주 1회인데 이 주 1회에서 주 월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된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추진하겠다. 다만 이제 시간은 좀 2027년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분차트인데요. 상당히 좀 벙찌죠, 사실. 뭐 저도 50만 원대 아니면 최소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5까지 빠졌던 거는 약간 인위적이고, 공매도도 오늘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위적인 매도가 나왔고, 뭐 누가 뭐래도 오늘 여기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으로 1600억이 아니에요. 이거 더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비차익으로 2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2000억. 그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계속 때린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때린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공매도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유 없이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참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는데, 뭐 어차피 다음 주는 비트루다 SC가 출시될 거고, 이에 따른 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료를 또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어요. 또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음봉이 결국에는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음봉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눌리면 올라가고 또 눌리면 또 올라가거든요. 이 눌려서 올라가는 그런 도움닫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호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벌써 다 주가에 반영됐다?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못 올랐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들고 나가려면 새롭게 나오는 재료들이 줄 서 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회사가 정말 착실하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를 박수지 대표를 믿어야죠, 뭐. IR에서도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알테오젠의 미래는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최초잖아요. 최초 1위. 1위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항상. 삼성이 왜 비싸냐면 삼성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전 세계 플랫폼 1위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프리미엄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3일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수익원이 발생되고, 뭐 이것 때문에 또 세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23일 날 뭐 24일이겠죠. 근데 뭐 나와가지고 뭐 세론이 해서 외국인 기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대감 갖고만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숫자가 찍히기, 영업이익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수천억. 그죠? 근데 이 수천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요. 이렇게 수천억, 5천억, 6천억, 8천억, 조 단위, 조 2천억, 2조,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원년입니다. 올해가 원년이고 2026년, 27년, 28년 되면 또 추가 계약하고 또 이렇게 많은 또 로열티가 또 들어오는 이런 단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성장하는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크더라라고 결론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이게 멈췄느냐? 과연 이 가격대가 모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포함된 가격이냐라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가격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팔아야죠. 지금부터 반영이 다 된 거니까. 하지만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면
예, 아직도 갈 길이 먼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수급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수급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노이즈,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장에 이제 이 주식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했고 이거 예탁금인데 예탁금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죠. 이런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큰 롤링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때는 이제 기대감으로만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실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숫자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찍힐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그러면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50%씩 증가하는 기업이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오랜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50%씩 이상 증가하는데 요걸 선반영됐다고 주식을 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가 지키는 그런 기업, 또 거래소 이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 여기서 하락한다? 이거는 이제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오면 그 생각하시고 오늘 운봉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누가 뭐래도 수급으로 이렇게 때려버리는 시장인데 그 중에 시가총액 1위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둑에 만날 때는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서 빠지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에 노이즈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히트루다 SC가 홈워커가 나오고 세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론 아무리 나와도 그런 것들 좀 단기적인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결국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크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는 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점도표에서 어떤 얘기가 하는지 파월의 입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내일 미국 시장에 다 녹여져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 보시면 됩니다. 안 자고 막 새벽에 보신다는 분 몇 분 계신데 주위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 주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더 좋은 뉴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